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2030포인트를 전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상승 탄력을 더해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또 코스닥 시장의 소외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좀 나타낼 수 있을지, 또 외부 변수들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IBK투자증권 최홍건 차장과 함께 자세한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유가증권 시장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 기관도 또 덩달아 매수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또 코스닥 시장의 좀 소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가 상승폭을 그대로 좀 이번 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 이번 주만 투자할 거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어갈지는 사실 지금 화요일 이 순간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대세적인 관점으로 시장은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좋죠. 시장이 좋은데 사실 이 좋은 시장 직전에는 지난 주말로 해서 주 초까지 경계 시각들도 많았습니다. 시장 안 된다는 독설까지도 심지어 난무했었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며칠 좀 매수를 주춤하니까 외국인 안 된다, 안 산다. 조선화학, 경기 민감주 너무 많이 올랐다, 밸류 비싸다, 중국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결국 환율의 도움, 그리고 옐런 부의장의 경영적 완화 유지 천명, 이러한 것들을 시장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되는 시장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조선화학주에 대한 것들은 역시 3분기에 잠깐 부딪혔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을 볼 때는 실적, 어닝을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수혜 섹터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30년 개혁 개방 노선의 어떤 든든한 확인으로서 또 실망 이후에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러한 요건들을 생각해 볼 때는 외국인의 오늘 매수 금액적으로 2천억 넘는, 그리고 환율이 옐런 부의장 덕에 의장 지명자 덕에 1,075원 피크 찍고 1,050원으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에 도움을 받은 외국인 매수세, 이 외국인 봉기는 진실일 것이다 라는 신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 대세는 상승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표를 보더라도 이번 주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주말에 내일이니까 내일 모레 확인하게 되는 FOMC를 보는 것보다는 주말에 들어가는 유럽과 중국의 PMI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은, 즉 노이즈는 있을지라도 정리된 이슈이다. 시장은 대세 상승 관점에서 큰 차원에서 봐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어떨 것이냐 물어보셨는데 좋을 것이다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상승 흐름이 내일 당장 이어지느냐, 이번 주까지 이어지느냐라는 그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추세상의 대세 상승 구간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큼은 역시나 좀 변함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배가 아픈 건 최근 미국 증시는 주춤거리긴 해도 그래도 다시 한번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등 이 상승 추세가 조금 더 가파른 모습들이라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박스권 안에서의 등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답답한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얘긴즉슨 외국인이 며칠 안 사니까 한 7천억 정도로 며칠 동안 팔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의 너무 의존적인, 사실 이거 생각하면 좀 자괴감이 들긴 하죠. 우리 증시가 자체적인 동력보다는 해외 증시에, 특히 미국 증시에 상당히 아주 동행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미국 증시가 아니라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외국인 매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죠. 외국인 매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의 그 심화 때문에 그랬다. 외국인 매도. 이런 것들이 정리될 수 있겠느냐? 말씀드렸듯이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10월 달에도 수출 증가율이 다시 7% 넘어가면서 최대 수준의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옐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원에서 1,055원, 지금 1,055원대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화 강세로 다시 돌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들 생각해보면, 원화 강세는 재개되는 상황,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수도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불황형 흑자,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내수는 정체인데, 그러니까 수입 수요가 줄므로써, 더 많이 줄므로써, 수출도 사실 느는 것도 아닌데 수입 수요가 줄므로써 불황형 흑자가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지금 밝히고 있듯이 우리 증시가 뭐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으로 가면 내수가 회복되면서 이제 균형 잡힌 흑자의 달성, 이것은 곧 내수로 인한 균형, 전반적인 경기의 회복,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 아마도 지금의 디커플링은 아주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였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외국인에 의존돼 있는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다소간의 좀 디커플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미국 증시도 언제까지만 오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뭐 칼 아이칸이라는 이 교수죠. 이분의 뭐 이 버블과 관련된 논란 등 이런 이야기들을 또 비켜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올라왔을 때 뭔가 핑계가 필요하다. 예,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얼마나 올라야 그럼 많이 오른 거냐라는 것들인데 이건 분명히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증시 뭐 한 2,500이면 버블일까? 3,000 정도 버블일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직관이 아닌 뭔가 뭐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갖다 대본다라고 하면 아마 경기의 사이클을 조정치로 넣은 밸류에이션 지표, 아마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지난 주택 버블 때,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해서 뭐 그때는 사실 진짜 버블이잖아요. 네. 절반 수치 정도에밖에 이르지 않는 밸류에이션의 어떤 말씀드리자면 뭐 말하자면 타당성,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대단히 낮습니다. 셰일가스, 셰일오일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 가격들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낮게 제어되는 상황에서 이제 수요 기대만 조금 더 올라와 준다면, 수요가 진짜 촉발하는 경기, 이런 어떤 수요만 남아있는 경기의 개선세가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들도 지금 시황을 근거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옐런 의장 지명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적었는데 have to watch,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but I don't see,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보겠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고 버블인가? 그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뭐 역시나 견조한 시장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서 사실 뉴욕 증시에 기대어서 이야기되는 부분은 역시나 뭐 쇼핑 시즌을 앞둔 뭐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일단락은 된 것 같지만 혹시나 또 여기에서 나올 이야기들에 좀 주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변수들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미국 증시 이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해서 이게 뭐 큰 기대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몇 가지 보면 뭐 미국 경기 자체가 좀 정체다. 뭐 성장해서 이제 정체기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지금은 이제 퀴 축소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시점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연말 소비가 추세적으로 뭐 지난 3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라는 자료, 그리고 주가도 이 기간에 항상 오르지는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근거 자료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죠. 일리가 있지만 이것을 참고할 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대감을 낮출 필요는 있어도 이게 우려의 진원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한미 간의 디커플링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디커플링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도 또한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 이야기는 역으로 뒤집으면 미국 경제가 정체라서 미국이 주가가 부진하면 우리가 디커플링으로 오히려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역디커플링을 오히려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언제부터 뭐 목말라서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으로 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외부 변수보다 중요한 건 국내 증시의 자체 체력이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증시가 자체 체력 상승을 위해서 좀 올라가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갖춰야 되는 걸까요? 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자체 체력이 이제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체 체력은 뭐, 뻔하잖아요. 기업 실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런 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 뭐,
경기 회복이 따라와줘야 된다는 부분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내수 회복이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 진정한 경기 회복이 이제 돌아와줘야 된다는 부분, 시황적인 도움이 있고 기업 실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외국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또 사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도 모순이 있는 거죠. 뭐냐면 실적으로 막 확인하고 들어갈 때는 이미 장 상승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기대감으로 오를 때 이유 모르고 오를 때가 사실 가장 강한 상승이고요. 실적 장세에서 물론 길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가장 큰 사이클에서, 네 사이클에서 가장 크게 가져오는 장세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이런 강세는 그때 가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외국인 매수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시황은 요건이 갖춰지고 있는 시황이다라고도 역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결국은 실적이나 외국인의 매수 등이 중요해지는데 이들을 좀 불러들일 수 있을 만한 역할을 또 이 경기 회복에 또 기대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 정말 자체적인 좀 체력이 길러지면서